앞에 동영상 잘 보고 왔으니까 이번에 동영상은 우리가 152쪽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첨단 기술의 종류를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개 한 개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은 또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시기가 아니라 그 분야별로 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뭘까요? 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기를 바라며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프린터라는 거는 종이에 인쇄를 하는 거 우리가 프린터라고 하는데 종이에 인쇄되는 건 2D죠. 평면입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터는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물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3D 프린터를 연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연구, 개발, 그리고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이름은 부르즈 할리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1등인 거고요. 몇 년 뒤에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빌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초고층 빌딩이 새로운 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높이 세우는 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첨단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뭐다? 여기에 지금 전기를 꼽는 콘센트 모양이죠. 바로 전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같이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겠고요. 또는 요거 외에도 우리가 요즘에 뭐 수소연료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데 전부 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얼터너티브 에너지라고 하죠. 대체 에너지. 너희가 보통 얼터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얼터너티브 에너지, 즉 대체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자동차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지우고 요즘에 이런 자동차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진짜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요거로 구별하죠. 차 번호판이 파란 색깔입니다. 요런 차는 전부 다 어디에서? 요런 전기 충전 하는 곳에서 충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드론이죠. 날아다니는 초소형 비행 물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아이들은 사람이 타고 조정을 하는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조정을 하는 그런 비행 물체, 무인 항공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방송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사람이 직접 헬기를 타고 옛날엔 이런 장면을 카메라를 들고 찍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사람은 산 밑에 있으면서 산 위에 드론을 띄워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달려있는 카메라로 이런 장면을 찍게 되죠. 이런 분야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보통 이런 아이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기가지니 또는 헤이 빅스비 이런 이름을 부르는데 요런 인공지능 기술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바로 IoT라고 합니다. IoT 또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상 공간 또는 이제 정보통신을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가상의 세계와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과 그 가상 공간을 연결한다라는 걸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이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형성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진이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가진이야, 나 음식 한 개 시킬래? 라고 했을 때 얘가 어디로? 컴퓨터로 이 내용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즉 스피커와 컴퓨터가 연결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배달 오는 사람이 여기 아래쪽에서 왔습니다. 등등등 이제 사물과 사물이 계속 연결해서 나한테 현재의 상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워치죠.
스마트워치가 되겠는데 이걸 어디로 우리가 팔목에 차고 있지. 그래서 입을 수 있다, 몸에 착용한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요런 기기를, 요런 스마트 기기를 웨어러블 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어러블이라는 건 너네 영어를 잘하니까 웨어, 입을 수 있는 또는 착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노트북처럼 우리가 이동은 할 수 있지만 내 몸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몸 안에 걸치고 있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요런 꿈꾸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가 되겠는데 요렇게 자비스, 요런 아이들이 웨어러블 기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이마에 이렇게 헤드셋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경에 쓰고 있는 이런 거, 또는 몸에 대한 어떤 인체에 대한 그 현재 상태를 이 옷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나오는 건요. 지금 의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원격 의료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고 있는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환자와 의사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환자는 집에서, 의사는 병원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진료를 받는 기술, 우리가 원격 의료 기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의료 기술과 비슷하게 이제 병원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의료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의료 로봇. 많은 사람들이 의료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누워있고 혼자서 로봇이 수술을 할 것이다, 입력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미세한 움직임을 로봇이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로봇의 기기를 활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되겠고요. 너희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도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로봇으로 수술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안 봤다면 보도록 합니다. 재밌어. 자, 그 다음에 OX 퀴즈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의 미래 교과서 15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의 미래는 밝다? 당연히 밝겠죠. 왜? 사람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니까. 그런데 밝은데 어떤 분야가 특히나 더 밝은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화는 우리에게 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수업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일상화된 첨단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또는 앞으로 배우는 기술들에 대해서 와 신기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지, 저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필수가 되는 거야, 이런 기술들은. 자,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최근에 인간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해서 의료 분야는 계속해서 첨단 기술과 관련지어 발달을 할 것이고요. 그와 함께 생명 기술도 발전을 할 것이다. 즉,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또는 식물과 농수산물의 그런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또는 거기에서부터 특징을 잡아서 우리가 기술로 활용을 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 제조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제조 기술의 특징은 보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굉장히 너희가 이 편리를 많이 누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송 기술이 발달이 됩니다. 즉, 수송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빠르고 멀리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일 생활권을 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어디까지?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묶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안에서 움직이는 걸 넘어서 어디까지? 우주여행도 가능하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 우주여행 업체에서
우주여행을 보냈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여행을 가는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 먼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싸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점점 발달을 하고요. 로봇과 함께 같이 인공지능이 발달을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AI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로봇 단순히 움직임만 있는 거나 사람의 움직임을 대신해주는 거에서 더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을 대신하게 해주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갖춘 로봇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더욱더 로봇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창의적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창의적인 일에 이제 사람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이 AI가 어떤 것들을 하냐면 사람이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미술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드는 작곡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기사를 쓰거나 신문 기사를 직접 요즘에 쓰고 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역할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로봇이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책에서는 인간은 창의적인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지났으니 벌써 세상이 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요즘에 알고 있듯이 굉장히 많이 더워졌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의 변화는 결국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은 이 첨단 기술을 또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망가진 지구 안에서 살기 위한 생존을 기술을 위한 그런 첨단 기술도 있고요. 또는 이미 망가져 버린 지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환경에 몰두되어 있는 그런 기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더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망가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둘 다가 다 첨단 기술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다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봐서 알겠지만 또 이미 너희가 살아오면서 느꼈겠지만 이 무분별한 첨단 기술, 그러니까 기술의 개발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긴 하지만 사실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최근에 얘기했던 그 환경오염 또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기술은 뭐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소외되는 또는 인간이 피해를 받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인간은 모든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그 다음에 노소, 그리고 뭐 장애인, 비장애인 전부 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생각해보기 위해서 할 건데 요거는 어디에 쓰면 되냐면 리로스쿨의 선생님이 2차시 댕댕댕댕 뭐 이렇게 제목을 붙어 두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큰 질문은 2개입니다. 뭐 첫 번째는 뭐였더라? 동영상 하나를 보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의 부작용, 그러니까 기술로 인한 부작용과 이 기술로 인해 우리가 얻은 이익, 그 다음에 이 이익을 챙기면서 부작용을 없도록 해결하는 방법 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로봇은 창의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했는데 로봇이 창의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그것들을 작성해보는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리로스쿨에 반드시 과제 작성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